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2월 9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은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개월 전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과 공동 성명은 사우디의 숙적 이란을 크게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부 옵저버들은 이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후추나 중국 부총리를 이란에 보내 직접 사과하고 이란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이 새로운 악의 축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라이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문은 양측 간의 기존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펑황항에 따르면 이란 중국 우호협회 회장이자 전 이란 외무부 차관인 알레딘 보루제르디는 라이시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1대1로와 중국의 이란 석유 및 가스 분야 투자 등 전략적 문제와 장기 현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은 통신 및 인프라를 포함한 수십 개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총 4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기간에 라이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이란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핵 합의 복원 협상에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칭강 중국 외교부장은 압돌라히안 이란 외교부 장관과 함께 중국이 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을 지지하며 중국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적 협력을 촉구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분쟁 중인 세계 섬의 주권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이란이 배신으로 간주 중국 당국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란의 분노에 대해 당시 중국 외교부는 걸프 협력기구 회원국과 이란은 모두 중국의 친구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의 분노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추나 부총리가 이란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후추나의 방문은 이란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만으로는 힘들었을 것이며 큰 대가가 필요했으리라는 분석입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후추나는 라이시 대통령에게 중국과 테헤란이 전략적 협력 계획을 이행하고 더욱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 산업, 에너지, 교통,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중국과 이란이 체결한 25년 기한의 협력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그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체봇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새로운 진짜 악의 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포크타임스 시사평론가 왕언은 체봇 의원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는 중국 당국의 국제 전략상 무서운 움직임을 다른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웨이보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학자 런쩌핑이 최근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2000년에 1000명당 6.7명이었던 중국의 혼인율이 2013년에는 9.9명으로 상승했다가 해마다 감소, 2020년에는 5.8명으로 떨어졌는데 이혼율은 2000년에 1000명당 1명 미만에서 2020년 3.1명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초저출산과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중국 사회의 주요 문제가 됐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미혼 여성의 양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네티즌들에게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메시지 아래에 댓글을 달아
문제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연령을 낮추자는 무지한 제안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이 함부로 건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고젠 씨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성숙한 학생들이 결혼해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양하인 교수는 결혼 연령이 낮아지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 교육 및 취업률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통치자들은 국민의 요구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를 권력 확장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평론가 팡이안은 런처핑의 제안은 인구 경제학 차원이어서 중국을 인구 계획 및 산하 제한이라는 옛날 방식으로 되돌려 놓을 뿐이라며 이런 제안은 중국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사람이 단지 데이터 내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